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위치와 콘센트 배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강 전기기술자가 사용하는 계측기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나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술자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옆구리에 뭔가 끼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구리에 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계측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기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계측기를 통해서 전기의 유무, 전기의 성질 같은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전기기술자라면은 계측기를 유능하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면서 또 본인의 안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측기를 다루는 방법과 그 용도 같은 것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측기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도 기술자라면은 이 네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활용할 줄 아시면은 웬만한 현장에서나 아니면은 측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멀티테스터기, 클램프 미터, 절연저항계, 접지저항계. 보통 이렇게 이제 정식 명칭 외에는 멀티테스터기는 그냥 멀티메타 또는 테스터기 이렇게 많이 하고, 클램프 미터는 후쿠메타라고도 많이 하지만은 이조차 줄여서 그냥 일본식으로 후쿠메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후쿠메다라는 것, 그리고 절연저항계 대신 매거, 그리고 접지저항계 대신 어스 테스터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이 세부적인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계측기는 이제 각 제조사 그리고 그 기종별로 조금씩 기능이 더 추가가 되거나 빠지거나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멀티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직류와 교류의 전압을 측정하고, 그리고 저항을 측정하고 도통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도통 테스트는 우리가 회로를 찾을 때 서로 같이 물려있는 전선에 삐 하는 소리를 내가지고 회로를 파악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계측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기능을 추가한 것이 바로 클램프 미터, 즉 후콘 미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터기와 비슷하지만은 전류량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음의 법칙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전압, 전류, 저항. 예. 여기에다 이제 도통 테스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조금씩 기능 같은 것이 더 추가가 됐거나 제거가 된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클램프 미터는 전류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절연저항계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이용해서 누전을 잡을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연저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전선이 있으면 이 전선의 피복이 절연체거든요. 즉 이 피복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선 어디에선가 그 피복이 손상이 되면은 그곳에 저항이 손상이 되고, 이걸 역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누전 부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연저항계입니다. 이 절연저항계도 기본적으로 전압을 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연저항을 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지저항계 같은 경우는 많은 기술자들이 갖고 다니기보다는 주로 안전관리자분들 아니면은 전기공사 시공 후 그 사용전 점검이나 그 사용전 검사에서 접지저항의 값을 이렇게 기록할 때 쓰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전압을 잴 수는 있고, 그리고 접지 저항도 잴 수 있으면서 접지 전압도 잴 수 있습니다. 이 접지에 관련된 전압과 저항을 모두 잴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국산에 나온 어떤 접지 저항계는 검상 기능이라 해서 우리가 삼성전력에 보면은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측기의 경우는 하나같이 전부 다 전압을 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압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직접 손을 대서는 감전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측기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압을 재보고 전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측기별 용도에 따라서 측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측기들은 하나같이 다 건전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그만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수은전지라고 하는 단추형 전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전력을 갖고는 측정이 안 되고 건전지나 아니면은 단추형 건전지 등으로 인해서 전원을 전달을 해야지만 계측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측기인 멀티 테스터기, 멀티메타 혹은 테스터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 눈금이 있고 바늘로 돌아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크기도 많이 작아져서 우리 그냥 앞주머니에도 들어갈 만큼 작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액정으로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도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액정 표시기가 있고 데이터 홀드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전자식 액정을 가진 모든 제품의 특징인데 아시다시피 교류전기의 특성상 매 시간마다 전압과 전류량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이제 전류는 측정이 못하지만 전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전압값의 어느 일정한 순간을 딱 킵해두기 위해 그러니까 홀드, 잡아두기 위해 이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되는 수치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0V를 측정하더라도 실제는 뭐 215V, 224V에서 계속 변하는데 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그 누르는 순간의 전압이 딱 거기 화면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능 스위치를 보면은 교류 전압, 그리고 직류 전압, 저항, 도통 테스트,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다이오드 테스트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전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사용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교류 전압, 저항 이 정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고 도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 벨 테스터기라도 소리도 더 크고 현장 같은 데가 넓은 데서는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직접 측정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프로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브라는 거는 굳이 우리말로 하면 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이 날카로운 곳에 이제 직접 접속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값을 볼 수 있고요. 액정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각각에 해당하는 기능과 동시에 이곳에 이제 디지털로 수치가 표기가 돼서 현재 뭐 전압이 몇인지 그리고 저항이 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건전지가 부족하면은 제대로 이렇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전지 교환 표시가 뜨면은 건전지를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어 전류까지 측정이 가능한 클램프 미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클램프 미터도 앞서 설명한 멀티미터와 거의 기능은 비슷한데 단 하나 전류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 점이 이 클램프 미터도 크게 부하 전류 측정용 클램프 미터와 누설 전류 측정용 클램프 미터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부하 전류는 상대적으로 좀 전류의 양이 크죠. 뭐 1A, 2A, 10A, 20A 뭐 이런 식으로 큰 반면에 누설 전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설 전류의 양을 측정해서 이 작동하는 누전 차단기 경우는 30mA 이상의 누설 전류가 흐르면은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즉 밀리암페어 단위인 반면에 부하 전류는 암페어 단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을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부하 전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면은 각 전압선이든 중성층이든 한 가닥의 선만 이렇게 가운데 물려야 됩니다. 반면에 누설 전류라는 것은 한 가닥만 물려서는 측정이 안 되고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이렇게 두 가닥을 같이 물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설 전류라는 것이 결국에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은 누설 전류가 없다는 거고 차이가 있는 만큼 누설 전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설 전류의 측정용은 이렇게 두 가닥을 같이 물려야 된다는 점 이걸 꼭 서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클램프 미터의 부위별 명칭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역시나 홀드 버튼도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변환 버튼인데 이것은 그 저항이냐 도통이냐 이것만 단순히 바꿔주는 거고요. 기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노트리 스위치로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이 이 집게같이 생긴 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옆에 이 네 발을 눌러주면은 이게 벌어지거든요. 거기다 이제 선 한 가닥을 딱 넣고 네 발에서 손을 떼면은 다시 이 집게같이 생긴 조가 닫힙니다. 그때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실무 영상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절연 저항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절연 저항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지털 방식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자라면 디지털 방식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게, 이 바늘이 올라가는 그것만 보고도 누전인지 아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도 크게 기능이 다를 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통 스위치 기능이 있고, 배터리 전량, 특히 이 절연 저항계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먹기도 하지만은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굉장히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배터리를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배터리 체크 있는 칸에다가 탭을 돌리시면은 이 사이, 이 바늘이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배터리가 정상적인데, 여기와 현저히 벗어난 곳에 위치한다면은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배터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실무 강의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절연 저항 측정 스위치가 연속이냐 한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절연 저항계는 절연 저항을 재는 거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누전이 있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무슨 기능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누전인 상황 같은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렇게 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악어 집게, 그리고 한쪽은 프로브 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실무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하면은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200V에서 300V, 저압에서는 0.2메가옴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 저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셀부, 펠부, 그리고 푸엘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할 것 같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이면서 절연 저항을 쟀을 때 그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즉, 뭐 0.5메가나 1.0메가 이런 식으로 절연 저항 기준이 있다. 이렇게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DC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매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이 매거에서 몇 볼트짜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값이 좀 달라진다. 이런 것만 아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면 좋기는 하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구분된다. 물론 자격증 준비할 때는 달달달 외워야겠지만은, 현업에서는 그 절연 저항값만 제대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 기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접지 저항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접지 저항은 앞서 설명한 절연 저항계와 단어가 좀 비슷해서 비슷한 용도로 볼 수 있는데, 절연 저항은 전선의 피복에 대한 저항값을 본다면, 접지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지 공사를 했을 때 그 접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접지 저항인데, 그때 재는 것이 바로 접지 저항계입니다. 그래서 절연 저항계와 또 생긴 것도 비슷하고 활용법도 좀 비슷한데, 다만 이 접지 저항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접지 상태를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접지 같은 것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본다는 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접지봉을 세 곳에 이렇게 잡고, 이곳에 접지 저항을 얼마나 재냐 뭐냐 뭐 그런 거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재는 걸 이제 3단자법이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미 지어진 건물의 접지 저항을 재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그 약식이라고 할 수 있는 2단자법, 즉 중성선과 접지선 사이의 이 접속을 통해서 접지 저항을 많이 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절연 저항계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접지 저항계가 갖는 것도 많고, 이 국산에서 나온 이 접지 저항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검상 기능, 즉 삼성전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한 좀 기능을 여러 개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접지 저항계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방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접지 저항계는 그 굉장히 가격이 고가이고,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방식까지 가면은 돈 100만 원 우습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그 이제 좀 저렴하다 하는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구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측기에 그 배터리 양이 먼저 충분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배터리 양이 충분하다 이렇게 되면은 흑색 즉 어스 프로브를 그 접지 단자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적색 프로브를 중성선에 접속을 하는데 이때는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1500ohm에 해당하는 탭 스위치를 누르시고 측정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누르는 순간에는 이제 직류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누를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좀 귀찮으면은 이 측정 버튼을 뒤로 젖히시면은 계속 눌러져 있는 상태가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미세하게 이제 전기가 흐르는 소리 같은 게 찌 하고 납니다. 그래서 이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통해서 접지 저항을 재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팍팍 움직이면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1500ohm을 하다가 레인지를 150ohm 그리고 15ohm 이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범위를 줄여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을 토대로 접지 저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계측기에 대한 약간 이제 설명 위주로 되었다면은 실제 측정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측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 설명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실제 계측기를 갖고 측정하는 모습을 통해 계측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램프 미터에 대한 설명이겠는데요. 클램프 미터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 이렇게 집게같이 생긴 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액정을 통해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을 통해서 기능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기능은 전압, 그 중에서도 직류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류 전압은 이곳 직류의 V로 써 있는 것에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알 수 있는데요. 직류 하면은 역시 건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이 건전지의 전압을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프로브의 검정색 부분이 마이너스이고 빨간색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건전지의 전압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6V 정도가 나왔죠. 실제로 이 건전지는 1.5V 건전지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 즉 만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제 써 있는 전압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옵니다. 근데 직류 전압의 특성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고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데 역으로 재게되면은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죠.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단자만 반대로, 즉 원래 빨간색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재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6V가 나오죠. 직류는 이렇게 방향이 있다는 점, 즉 시간이 흘러도 일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극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인 교류 전기에 대해서 전압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기를 잴 때는 이 클램프 미터의 가운데 물결 무늬에 V라고 써 있는 것을 재면 교류 전압을 잴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재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전기가 살아있는 콘센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곳에 쟀을 때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보세요. 이거 잴 때 절대로 이 단자가 구멍에 딱 들어가지 딴 데 걸리게 되면 합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220V가 조금 안 되는 한 215V,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바로 교류 전압이 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전류라는 게 흐를 수 있게 되죠. 이 전류량을 잴 때는 바로 이 클램프 미터를 이용해서 잽니다. 바로 이곳 조라는 것을 벌려 갖고 쓰는데, 제가 이렇게 그 만든 콘센트는 이렇게 이제 세 가닥의 전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갈색 선, 녹색 선, 그리고 파란 선이 있는데, 갈색 선과 파란색 선이 바로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선이고 녹색 선이 접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흐르는 선 한 가닥만 이렇게 빼서 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물결 A, 즉 전류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선풍기를 작동하게 되면 전류량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네, 지금 0.12A, 0.11A, 이게 이제 220V 기준으로서 약 20W 내외의 값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24에서 26W 정도인데, 예, 이렇게 있고 더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을 쓰면은
더 이 수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클램프 미터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가닥을 이렇게 걸어서 재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전체를 이렇게 걸어서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한 가닥만 이렇게 부하 전류를 측정할 때는 이런 거고, 지금 이렇게 재는 경우에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접지선을 빼고 재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누설 전류를 측정할 때, 지금 현재는 누설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클램프 미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기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계측기인 절연저항계, 즉 매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거는 이 본체와 그리고 두 개의 이 프로브가 있는데요. 적색의 라인 단자, 흑색의 어스 단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 단자는 이렇게 빨간색의 그 끝에 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스 단자는 검은색의 악어 집게가 있는 방식으로 이곳에 접지 단자를 이렇게 악어 집게로 딱딱 잡아주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이렇게 전원을 꺼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매거 특성상 건전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꺼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는 바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거를 활용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M ohm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매거가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즉 이쪽을 아스 단자를 넣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차단기 2차 측을 통해 절연저항을 몇이 나오나 보는데, 바로 이 상태에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언제 측정이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워 온, 오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곳에 빨간색 점이 전멸등이 켜집니다. 이게 이제 고압 표시등이라 해서 이 상태에서 돼야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하면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손을 떼면은 꺼집니다. 근데 이제 워낙 바쁘게 이렇게 측정할 때는 하나하나 누르고 빼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고정을 시키기 위해 이렇게 바로 파워 락 버튼을 이렇게 하시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거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0점이 제대로 맞냐 안 맞냐를 봐야 되는데, 0점을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곳 0점 조절 나사를 일자 드라이브로 돌리셔서 0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곳 배터리 체크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돌려서 이 바늘이 이 배터리 굿에 해당하는 곳에 있으면은 배터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배터리 굿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은 측정할 때 오차가 매우 커지는데, 절연저항 같은 경우는 오차의 값이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판단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배터리 상태나 0점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램프 미터와 절연저항계 두 가지 계측기를 통해서 계측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계측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직접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측기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끼고 사용하시고, 특히 이 충전부, 즉 전류가 직접 흐르는 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요. 클램프 미터는 상관이 없지만 특히 이 절연저항계 같은 경우는 직접 전류가 흐르는 곳에 측정하면은 이 매거가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전기기술자들이 사용하는 계측기의 종류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마지막 강의로 전기기술자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경력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전기공사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전초기지, 한국전기공사협회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와 오송사옥의 성공적인 건립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100년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